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그 폴리시 브릿지라는 정치 스타트업이고요. 오늘은 미성년자 동물 해부 실습 금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 공청회를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참가분들이 오셨고요. 우선 일단 저희 참가해주신 전문가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폴리시 브릿지는 설명을 먼저 드리면 저희는 이제 IT를 통해서 정치를 좀 더 국민 곁으로 가까이 가져오자는 이번에 막 시작한 스타트업이고요. 그 시작을 저희는 온라인 청원을 온라인에서 모으는 것이 아니라 실현시키자는 것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저희가 두 가지 서명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그 중에 한 10여일 만에 그 미성년자 동물 해부 실습 금지를 원한다는 그런 청원이 그 목표 달성 원론수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다음 단계인 공청회 단계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에 있는 것은 이제 구체적인 법안으로 만들기 위한 그 과정 중에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오늘 지금 이 공청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저희는 여기 다음으로는 이 공청회를 통해서 좀 더 이 의견을 법안에 구체화된 형태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그 입법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에게 전달해서요. 여러분들의 성원이 실질적으로 진짜로 실현되는 것으로, 그래서 국민의 뜻이 좀 더 정치에 반영될 수 있기를 원해서 지금 이 자리가 마련된 것입니다. 네,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 먼저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동물보호 시민단체 카라에서 박아름 교육팀장님 오셨습니다. 네. 저희가 가장 많이 정보도 얻고 가장 공감도 많이 얻은 그 카라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 법적 구조 부분을 얘기해 주실 이성재 변호사님이시고 전에 청구 법무법인 청구에 계셨고 한진현 법무팀에 계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는 홍인학 국회의원실의 송일영 비서관님.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좀 동물 해부 실습에 관한 교육적인 측면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교사분께서 오늘 참석하셨는데 못 오셔서 이렇게 의견서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미성년자 동물 해부 실습 현황에 대해서 카라의 박아름 교육팀장님께서 먼저 발표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우선 동물 해부 실습은 초등학교 교육 교과 과정에 이제 정규 과정이 있다가 교육부에서 생명, 경신, 풍조가 우려된다라고 해서 사실 교육과정에서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과학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 내에 해부 실습을 꼭 하셔야 되거나 그런 것이 강력하게 추천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근데 이제 방과 후 실습을 할 때 이제 방과 후 수업을 준비하시는 이제 교사분이 그런 콘텐츠를 준비해 오시거나 아니면은 사설 학원에서 이제 뭐 생물학이나 이런 뭐 의료계의 이제 진로를 갖고자 하는 학생들을 좀 끌어들이는 그런 사설학원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이제 시행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사실은 이제 정규 교육 과정에서는 이제 생명 경시가 우려된다라고 해서 빠진 상황인데 이제 또 그런 생명을 되게 중시하게 다뤄야 되는 어떻게 보면 의료계나 이런 데 꿈을 가진 학생들에게 이걸 먼저 배우는 것이 너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좀 교육부와도 반대되는 그런 식의 행태들이 지금 사설학원 쪽에서는 이제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조금이라도 더 체험을 시켜주고자 하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깊은 고민 없이 보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학생들한테 트라우마를 남기거나 아니면 불필요한 동물들의 희생을 좀 불러오는 그런 안 좋은 점이 있다고 여겨지고요. 그리고 장하나 의원이 조사를 했던 거를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해부 실습으로 이제 희생된 동물이 11만 5천 정도라고 이제 국내에 집계된 것만 나오고 있어요. 개구리가 이제 9천에 가깝게 제일 많고요. 붕어나 빙어 이런 것도 많은데 실제로 저희가 온라인에서 이제 집계한 그런 사례들의 경우는 이제 전문가들에게 이 개구리가 어느 종인지를 여쭤봤을 때 그 크기나 아니면은 이제 모습을 외양을 판단했을 때 황소개구리가 100%다라고 의견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캡처도 해놨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했지만 황소개구리를 이용한 실습 자체가 사실은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최고 2천만 원을 벌고 2년 내에 징역까지 처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법적 검토조차도 되지 않는 상태로 관행적으로 시행이 되고 옛날에는 학교에서 했었지만 지금은 더 이상 학교에서 하지 않지만 그 공급사들이 계속해서 그런 어떤 자신들의 이를테면 재고들을 계속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게 불법이라는 사실을 교육계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고 사설학원 등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교육적인 가치에 대한 검토가 그만큼 좀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동물 복지를 이제 조금 더 증진하고 더 노력하는 단체 입장에서는 정말 불필요한 희생이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여러 나라와 마찬가지로 좀 어린이 청소년에게는 이런 해부 실습을 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의 법적 규정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아니, 학교 쪽에서는 이제 거의 대부분 실습은 거의 학교에서는 거의 끝났다고. 예, 선생님들이 주도해서 하시는 경우도 잘 없고요. 주로 이제 하더라도 방과후를 하거나 과학 동아리에서 이제 선생님과 학생들이 뭐 이런 걸 해보자라고 의견을 해서 하거나 정규 교육 과정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육청에서 금지를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만 내렸는데 네. 그렇지 않은 학교에서도 안 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기존 교육 과정에 있었던 게 빠졌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굳이 그걸 굉장히 하고 싶어 하시지는 또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것을 애들이 재밌어 한다고 생각하셔서 하시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옛날부터 해왔으니까 계속 이걸 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입장이고 이제 일선 젊은 교사들이 이제 동물복지에 대한 시각이 사실 젊은 세대일수록 좀 높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사실은 이제 소모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뭐 돈도 들지만 노력도 많이 들어가고 사체 처리 부분도 들어가고 아이들의 감정을 케어하거나 질병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엮여있기 때문에 일선 선생님들도 정규 교육과정에 어느 내용을 열심히 하려고 하시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결국엔 사설학원이 가장 큰 문제. 예, 사설학원이나 방과후 프로그램에서 뭔가 특이한 거를 해서 뭔가 이제 어필하는 그런 과정들에서 조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좀 제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교육부에 요청을 했지만 교육부에서는 이제 전체적인 걸 해주진 않았고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이제 불법적인 동물 해부 실습은 하지 말아라라는 이제 지도가 내려갔고. 사설학원에 대한 제재는 교육부에서 가능한 거죠? 사실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동물 해부 실습을 하게 되면 이제 동물 학대로 저희는 동물보호법에도 저촉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제 불필요한 필요 없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고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계속 이거를 이제 혹시 동물보호법으로 문제 제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제 워낙에 이게 범죄 의도는 아닌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은 이걸 전격적으로 고발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먼저 풀려고 하지 않고 일단 이런 공론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좀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이제 그 동물보호법 23조 동물 실험의 원칙을 지켰을 때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23조의 내용을 보면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사용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가 시행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보유한 자의 관리 감독하에 하면 된다가 아니라 보유한 자가 실험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초중등 학생들의 그 해부 실습을 이 23조에 족한다라고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이나 경험을 보유한 자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실은 동물보호법이 동물 학대로도 보여줄 수 있는 거라서 사실은 이런 거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그냥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황은 지금까지는 있더라고요. 그러면 동물복지 측면에서 이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박아는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제 아무래도 동물을 이제 마취한다고 해도 동물 해부 실습과 관련한 여러 이제 후기들에서는 항상 그 마취에 실패한 사례들이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수술을 하는데 마취가 뺀다면이라는 끔찍한 어떤 상상을 하거나 그런 영화가 나오는 바로 그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그 동물들이 이제 그걸 감내하면서 죽어간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라는 윤리적인 그런 질문이 사실은 이런 선진국이나 혹은 근대화 과정에서 많이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젊은 세대일수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물 복지가 증진되고 그다음에 그 고통을 불필요한 고통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이제 많은 지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무감각해져야 하고 그걸 수행하려면 무감각해져야 하고 이게 생명이라는 것에 대한 공감을 오히려 차단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기 때문에 동물의 입장에서는 불필요하고 또한 생명에 직결되는 굉장히 큰 고통을 겪는다는 문제가 있고요. 또 그것을 대하는 학생들의 복지를 생각할 때도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저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쪽 이제 과단 중에 우선 동물복지 측면에서 문제점에 대해서 카라에서 말씀 중이셨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복지에 마취 실패 사례가 많고 또 불필요한 죽음에 의해서 그런 측면에서 동물복지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고통스러움이 있다라는 거죠. 혹시 그거에 대한 연구 자료 같은 게 혹시 따로 있을까요? 저희가 그걸 통계적으로 연구한 자료는 없고요. 이제 그 인터넷에서 수집한 여러 가지 일종의 질적 연구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그런 사례에서는 이제 뭐 10년, 9년이 지난 이후에도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글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건 뭐냐면 사실은 내가 트라우마를 겪는 이유는 동물이 고통스러워하는 걸 봤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죠. 동물 실험 대상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척추동물이나 그런 포유류 그런 쪽은 쥐는 쥐도 하고요. 대상도. 그다음에 비단 몇 년 전에는 길고양이를 잡아다가 방학 동안에 축제 기간 동안 학생들. 해고하는 사례도 있었고요. 저도 뭐 돼지의 네. 폐를 돼지 같은 경우 돼지를 네. 직접 해부하진 그러니까 하진 않고 않고. 돼지 폐나 소의 눈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거대한 공장 축산산하에서 이제 부산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뛰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그런 거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뭐 질병 문제라든지 뭐 실제 뭐 구제역이나 말리아이나 이런 거는 조금만 퍼져도 아주 거대한 경제적 손실로도 이어지고 수많은 생명이 이제 희생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좀 쉽게 뛰어다가 이제 수업 안에서 사용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 상수리뿌리 부분도 그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돼요. 환경부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데 유통 자체가 그렇게 처벌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그냥 실험 자재로 공급이 되고 거기서 알아서 처리를 하고 한두 마리가 유실이 됐다라고 했을 뿐이지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사실 저희가 고발을 안 했을 뿐인 거죠. 어떻게 보면. 다음으로는 저희가 저희 학생들의 교육적인 차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이 부분은 저희 원래 참석해 주시기로 했던 교사분이 불참하게 되셔서 대신 의견서를 받아서 제가 대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교육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먼저 아이들이 받는 정신적인 충격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국동물보호연합회에서 발췌한 사례인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이때는 마취에 대해 기본 지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실험 시간이 정해져 있고 남자애들이 결국 입을 열고 과육을 윗입을 자르는데 황소개구리가 힘없는 앞발로 과육을 묻혀내는 장면이 9년이 지났는데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다음 사례는 저희 페이스북 댓글에 올려온 사례인데요. 고등학교에서 쥐를 해부했는데 대부분이 하기 싫어했음에도 해부하려고 사온 건데 안 하면 뭐가 되느냐는 이유로 쥐 6마리를 그 자리에서 죽이고 해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얻어간 건 죄책감뿐이지 교육적인 가치는 전혀 없었다. 그리고 그 실험을 웃으면서 즐기는 같은 반 친구들에 대한 경멸 정도를 얻었다라고 어떤 한 학생이 댓글을 이렇게 달아주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좀 트라우마로 많이 남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제 국내 한 96년도 연구 자료에 따르면은 동물 해부 실습을 실시한 거의 대부분의 학생인 약 한 96.8%가 죄책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심지어 그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분들께서도 동연구에 따르면 91.5%가 죄책감을 느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정신적인 충격을 받기는 받는데 이거에 대한 선택권이 학생들에게 거의 주어지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동연구에 따르면은 또 한 싫다고 했음에도 그런 사람들 싫다는 의사 표현을 한 학생들의 한 약 80%는 소극적인 방법 그러니까 옆에서 지켜보거나 뭐 이런 식으로라도 어쩔 수 없이 참여를 하게 했다라고 하더라고. 그런 식으로 이게 연구 결과가 있듯이 아이들에게도 정신적인 충격이 있으면 어떤 선택권이 주어지지도 않고 어쩔 수 없이 그런 트라우마를 강요받는 그런 누구도 알다시피 해부 장면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익숙지 않고 충격이 될 수 있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좀 학생들에게 많은 충격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 참여하지 않은 10% 학생 중에서도 그 중에 한 30%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학과장상의 불이익을 받았다고는 그런 실험 연구 결과도 있듯이 많은 학생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강요를 받는다라고 한마디로 좀 이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강요하는 것 같다라는 의견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학생들에게 중요한 그 생명 존중 교육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생명 존중에 대한 교육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동물 해부 실습을 하는 학생들은 동물을 한 생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과학 실습에 의한 도구로 바라보게 된다는 점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이 타자를 느끼는 고통을 공유하고 이해하는 것이 생명의 존중에 대한 그 가장 기본적인 그 가치라고 봤을 때 이거에 완전히 반하는 점이라고 이게 동물 해부 실습은 완전히 반하는 그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아까 말씀드린 90년도 연구 결과 좀 된 연구 결과긴 하지만 좀 말씀드려보면 이번에는 좀 선생님들의 경우인데 이게 좀 충격적인 게 있어서 말씀드리면 약 80%의 그 해부 실습에 참여한 선생님들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처음보다는 적지만 여전히 뭐 느끼긴 한다 죄책감을 그 죄책감을 처음에는 느꼈지만 지금은 아니다. 약 80%의 선생님들이 갈수록 처음에는 죄책감을 느꼈다가 갈수록 이제 이거에 대해서 죄책감이 덜어지고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생명을 다루는 일에 무감각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 학생들도 어릴 때부터 그런 거에 무감각해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교육적으로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학생들한테 또 생명 존중, 생명 윤리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라고 본다면 2014년도에 한 연구를 또 인용을 하자면 그 해부 경험을 한 학생 중에 약 80%의 학생이 생명 윤리에 대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해부 실습을 하면서 생명 윤리 교육도 안 하고 이렇게 총체적으로 사실상 이게 좀 거의 방치됐다라고 저는 사실은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이런 교육을 과학 실습의 하나라는 이유로 아무렇지도 않게 아이들에게 이런 트라우마라는 걸 대책도 안 세우고 이렇게 막 하는 것도 아닌가. 그래서 교육적인 측면으로 아까 말씀해주신 동물복지 측면에서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또 의견을 선생님께서도 보내주셨고 혹시 또 추가 없이 하나 좀 해주시면 네. 교육적인 측면.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교육적인 측면에서 교육의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생명 존중이나 아니면 공존이나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굉장히 좀 반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미 해부 실습이 이제 단체로 하는 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세팅 자체가 되게 반교육적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과학의 발전과 관련해서 이제 사람들이 해부 실습에 뭐를 하지 않는 것이 이를테면 생물학의 학습을 더디게 하느냐. 내지는 뭐 생물학의 발전에 이제 유입될 인재들을 뭐 쳐내느냐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저희는 보는 거고요. 오히려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물학이 오히려 과학이 너무나 좀 이렇게 잘못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오히려 이제 그렇지 않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더더군다나 이제 특히 미국이나 이제 영국이나 이런 외국에서는 이런 식의 해부 실습 과정을 넣는 것이 생명에 공감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과학계에서 오히려 배제시키는 효과를 낳고 오히려 이 생물학을 공부하려고 하는 마음들을 좀 이렇게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좀 이렇게 적게 만드는 그런 것이 오히려 안 좋은 효과다라고 해서 사회적으로 이제 많은 그런 생명 감수성을 가진 과학자들이 유입될 수 있는 것을 차단한다라는 비판도 되게 많은 걸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적인 손실이라고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과학의 발전, 바람직한 방향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사실 이런 부분들은 규제가 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네, 그럼 다음으로는 순서로는 아무래도 이렇게 미성년자 동물 해부 실습에 대해 조금 더 말씀해 주긴 하시지만 찬성하시는 분도 사실은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일단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찬성해 주시는 분들의 가장 큰 의견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동물 해부 실습은 진짜 그냥 과학 탐구의 일종일 뿐이다 라는 의견도 있고요. 그리고 이걸 아예 전반적으로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뭐 교권에 대한 그리고 학습권에 대한 침해이다, 과도한 침해이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지금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생물학에 특기가 있는 학생들에게 뭐 그런 진로를 정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뭐 동물 해부 실습에 참여한 학생은 참여하고 빠질 사람은 빠지면 되지 그 법으로 또 뭐 일괄적으로 막냐 아까 좀 이번하고 좀 비슷한데 그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혹시 좀 이런 것들에 좀 반론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먼저 미국에서도 해부 실습에 대한 이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생물교사의 75%가 교과 과정에서 가치가 있다. 그리고 학생들의 흥미를 배가시켜준다라는 답변들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이제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봤을 때 대체 실험을 통해서 학습한 학생들과 직접 해부를 실시한 학생들 사이에 학업 성취도가 크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대체 실험을 통해 학습한 학생들이 결과가 더 좋았던 그런 연구들이 밝혀졌고요. 그리고 사실은 흥미에 대해서도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해부를 하는지 대체 실험을 통해 하는지 사실은 이
어떤 생물학적 지식에 대한 흥미에 크게 차이가 있었다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것이 생물학에서 이제 유일하게 갖고 있던 체험이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이것을 지키려고 하고 직접적인 체험을 하고 싶은데 그게 이제 해부밖에 아는 것이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상황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은 인체에 대한 생체 실험도 이제 역사의 한 시점에서는 과학의 발전, 호기심과 학습권과 연구권을 위해서 사실은 허용되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우슈비츠나 일본의 731 부대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한국인들도 많이 731 부대에서 희생이 됐었고 그런 것이 당시에는 과학 탐구나 의료 발전을 위한 어떤 할 수 있는 일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절대로 그것이 이제 가능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도덕의 지평, 윤리의 고려하는 지평들이 넓혀져 가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이제는 이제 동물까지 이르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교권에 대한 이런 침해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다면 교육부는 왜 2000년대 후반에 왜 교과 과정에서 해부 실습을 뺐느냐? 그거는 교권 침해인가요? 저희는 이제 그렇게 보지 않는 거죠. 그럼 교과부가 무슨 교권 침해 집단이냐?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오히려 저는 입시 위주의 교육을 강제하는 뭐 이런 것이 차라리 교권에 대한 침해일 수 있지만 해부 실습을 이제 교육 과정에서 빼고 그다음에 생명 존중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넓혀나가는 것이 저는 교권에 대한 침해라고 보지는 않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인체에 대한 생체 실험을 멈추는 것이 과학자의 연구권 침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볼 수 없는 문제라는 거죠. 이건 생명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없고 오히려 생명 존중과 공존을 되게 본질적인 내용으로 하는 교육이 생명 경식 풍조를 오히려 이제 학습시키고 타자의 고통에 무감각해지는 훈련을 시키는 것 이것이 오히려 되게 반교육적이고 왜곡된 그런 현재 구조라고 보고 있고요. 또 그 학생들의 그 진로를 정한 학생들, 생물학이나 의학 분야로 이제 진로를 정한 학생들이 특기를 살리거나 미리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항상 의대와 수의대의 그런 어떤 연구 훈련 과정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뭐 의학 분야가 수의학 분야에 비해 떨어진다고 전혀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의대생들이 뭐 생체 실험을 하면서 인체에 대해 배우지 않아요. 다만 천천히 배울 뿐이죠. 내가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턴 과정을 거치고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서야 전문의에 이르는 과정을 거치죠. 근데 사실 수의대 같은 경우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유기견에 대한 그러니까 수술 실습 그래서 그 개를 갖다 놓고 중성화도 시키고 뼈 부러뜨렸다가 붙이는 실험, 그러니까 붙이는 수술도 하고 뭐 성대 수술도 하고 그 개를 가지고 온갖 수술을 해서 만신창이가 되는 개를 그 졸업생 반들이 어떻게 할까 하다가 내가 진짜 어떻게든 입양을 해서 살리겠다 해서 입양을 해가는 경우들이 미담으로 전해진 만큼 그만큼 쉽게 배울 수 있었던 것. 어떻게 보면 인턴이나 레지던트 과정을 생략하고 잠깐 그냥 학부생 과정 중에서 심지어 부러뜨리고 다시 수술을 시키고 이런 걸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빠른 속도를 위한 사실은 생명이 많이 희생됐다는 거거든요. 최근에도 울릉도에 있는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수의사가 이제 근처에 그 다른 이제 내륙의 어떤 수의대생들을 불러서 같이 수술 실습을 유기견 대상으로 계속 반복했던 그런 것들이 밝혀지기도 했고요. 사실은 그거는 전혀 그런 생체 실험이 그 과학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그렇게 빨리 혹은 이제 생명을 희생시키는 방향으로 해왔던 그 관습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이 이것을 교육권이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선택권 부분에서 선택을 하게 하면 되지 왜 법으로 금지하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도 교육과정에서는 빠졌지만 아주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저는 되게 너무 노골적인 어떤 그런 거라고 좀 보는데 이렇게 의대 가고 이제 뭐 좀 그렇게 생물학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은 이 클래스에 보내세요라는 식의 어떤 것들이 계속 생겨나고 그런 것 속에서 계속 동물들의 희생을 막을 수가 없는 구조가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뭐 스위스, 노르웨이, 덴마크, 대만, 영국 이런 나라들이 미개해서 이걸 금지했겠습니까? 그렇게 보진 않는 거죠. 해부 실습을 위해서 생명을 희생시키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제 사회적인 공감대를 얻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법제화가 되고 이제 금지하게 되는 거고 이런 생명에 대한 영역은 아까 말씀드린 생체 실험을 연구권의 선택권으로 둘 수 없듯이 선택권으로 두는 거는 그 자체로 비교육적이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로 이게 단순히 그냥 너무
문제의식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게 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이건 생명을 다루는 일인데 조금만 더 신경을 쓰고 주의만 기울이면 좀 많은 생명을 희생하지 않고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효과들을 진짜로 이렇게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지금까지 저희가 말씀드린 것들 중에서 좀 종합하곤 해서 그럼 실제로 이제 이걸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문제점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이 어떤 구조로 어떤 식으로 되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좀 이성자 변호사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우선 뭐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개정안에 대해서 좀 얘기할 수 있는 자리에 이렇게 나오게 돼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그 관련법이 일단 동물보호법하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법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개관을 해드리고, 개정안이 만약에 이루어지게 된다면 어떤 내용으로 좀 담아줘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구체적으로 각 관련 법률에 대한 그 개정 절차나 뭐 국회법에 관련 사항은 저희 다음 패널이신 그 송일용 비서관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아까도 이제 박 팀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왜 그러면 법을 개정해서 이렇게 강제를 해야 되느냐, 그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행위를 금지하거나 나라에서 일반 사인에게 대해서 금지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금지하는 행위를 했을 때 그 법을 이제 위법 행위를 했을 때 그때 하는 제재, 예를 들어서 벌금이라든가 처벌, 그다음에 또 행정적인 제재가 있습니다. 뭐 등록 취소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그 사설 이제 방과 후 교육기관들이 등록을 취소하다든가 인가를 취소하는 그런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또 그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죄형법정주의라고 해서 반드시 그 규정이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 개정 논의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동물보호법이라는 그 전반적인 그 아주 중요한 법이 관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먼저 개관을 해드리자면, 동물보호법이 이제 최초에 91년도 5월 31일 법률 4379로 최초 입법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90년 전까지는 이제 동물이 아쉽게도 우리의 이제 뭐 친구가 동반자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그냥 축산물에 관한 법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동물보호법으로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유기견이라든가 애견 문화가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렇게 여론들이 모아져서 동물보호법으로 최초 입법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에 이제 금지하고 있던 법은 이제 사람으로 치면은 이제 살인, 그러니까 동물을 죽이는 행위만 이제 규율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뭐 학대를 하거나 뭐 좀 동물을 함부로 대하는 행위, 그런 전반적으로 학대라고 하는데 그런 행위는 그 금지하고 있지 않았고, 그 당시에는 이제 벌칙으로 아주 경미한 처벌로 2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는 이제 징역이 없는 이제 구치소에 이제 구금되어 있는데 아주 조금 이제 낮은 수위의 법률 그 처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뭐 애견 문화가 많이 발달하고 또 여러 가지 동물들에 대한 보호 운동이 많이 되고 여러 가지 뭐 해외의 NGO들 그리고 그 카나같이 그런 동물 보호 협회 같은 분들이 많이 이제 활동을 많이 해주셔서 뭐 유기견이나 뭐 반려동물들 학대에 대한 공감이 많이 발전돼서 이제 2011년 8월 4일에 이게 전부 개정이 됩니다. 이때에 좀 전반적으로 유의미한 이제 개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학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동물 실험에 관한 부분, 또 실험에 대한 윤리에 관한 부분이 대폭 확대되고, 그 당시에도 그 처벌 규정이 상당히 강화가 돼서 1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최고형 벌칙으로 규정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또 관계되어 있는 것으로 이제 실험동물보호법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실험동물보호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 날 제정됐습니다. 실험이라고 하는 거는 그 개념이 이제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교육 목적으로도 이제 어떤 아까 말씀하신 해부, 그다음에 실험 같은 것, 우리가 채집 뭐 이런 거 하는 것을 다 실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해부라고 하는 거는 실험으로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래서 실험동물 및 그 관련법은 이제 실험에 대한 적절한 관리, 그리고 동물 실험에 대한 윤리성, 신뢰성, 그래서 생명과학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이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해서 제정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동물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딱 그 동물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건 척추동물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나 돼지 등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양서류나 우리가 지금 또 중요한 해부 대상인 개구리, 그런 어떤 파충류나 양서류 등은 좀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관련 법, 그러니까 유기견 등을 가지고 또 실험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어 있고, 벌칙 규정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금 다소 또 경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관련법이라고 할 수 있는 동물보호법하고 실험동물보호법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험동물법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개정안을 조금 말씀해 드리자면, 저는 이제 실험동물보호법 자체에서는 딱 척추동물에 한정해서 그 실험에 대한 어떤 관리, 그런 부분에 한정해 있기 때문에 저는 실험동물보호법보다는 동물보호법상 규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그리고 그것을 개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또 하나 동물보호법에 담겨야 되는, 그 내용이 담겨야 되는 것이 실험동물보호법보다는 형벌 규정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 이하의 징역 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보다 좀 더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해서 동물보호법에 담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동물보호법이 어느 부분에 제가 들어가야 되는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박 팀장님께서는 이게 학대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금 이렇게 다른 게, 이제 범죄의 이제 그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이거는 범죄 구속요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구속요건이라는 거는 그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죄형법정주의라는 거는 뭐냐면, 그 형벌에 있어서는, 형법에 있어서는 그 법이 죄와 형을 아주 명확하게, 그리고 누가 러프하게 보더라도 이런 행위를 구속요건을 어기면 바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야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대라고 보기에는, 약간 해부 행위가 학대라고 볼 수 있을까? 약간 애매하게 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동물보호법의 학대라는 부분에 2013년에 저희가 이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에쿠스 사건 있지 않습니까? 에쿠스 탄 사람이 개를 목줄을 매가지고 계속 도로를 이렇게 달리는 행위, 그거를 이제 SNS에 사진을 올리거나 동영상을 올렸을 때, 그걸 했을 때 2013년 때는 그때 12년이었는데 그거를 처벌할 근거 규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학대다라고 했지만, 그 동물보호법 8조 위반으로 학대라고 했지만, 결국은 이제 고발을 그 사람은 당했지만 처벌할 규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SNS에 올리는 행위가 학대라는가, 강아지를 목줄을 묶어서 도로를 달리는 행위가 학대라고 보는가? 그럼 검찰이나 경찰에서도 어느 법률을 적용해야 되는지 잘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13년에 전면 개정할 때, 또 다시 한번 개정할 때, 그거 SNS에 올리는 행위, 그리고 동물들을 이제 학대해서 SNS에 올리는 행위를 또 새로운 내용으로 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에쿠스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법의 규정을 받아서 처벌을 받게 되죠. 그런 것처럼 조금 이거는 학대라고 보기에는 학대 쪽에 들어가기에는 조금 명확성 원칙에 학대라고 반하는 하면 그러니까 좀 빠져나갈 수도 있는 빠져나갈 경우가 많고 대부분이면 뭐 경찰에서 어떻게 해서 기소 의견으로 올린다고 해도 검찰에서는 기소유예? 그러니까 기소유예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이제 검사가 기소를 한 다음에 판사가 판결을 내려야 결정을 내려야 처벌을 할 수 있는데 검사가 자신이 없으니까 그냥 봐주는 거죠. 한번 기소유예. 그러니까 이렇게 봐주는 거기 때문에 그게 명확하지 않거든요. 어떤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명확성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8조에 지금 개정을 넣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3장에 동물보호법에 동물 실험장이 있습니다. 그 실험장에서도 그 금지 규정이 있고 그 금지 규정을 어겼을 때는 그 5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경미합니다. 보통 이럴 경우에는 지금 이제 24조의 동물 실험 금지 조항이 이제 뭐 유기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아까 말씀하신 그 수의대 그 의대 학생들이 유기견을 가지고 몇 년 전까지는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뭐 개정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행위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뭐 유기동물, 그 장애인 보조견 그런 식물 그 동물에 대한 실험만을 금지하고 있고 그 금지된 것을 어겼을 때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이제 부과되게 되는데 여기에 저는 이제 이게 1, 2호인데 요 해당 조문 그러니까 현재 24조죠. 24조 한 3호에 미성년자에 대한 아니면은 뭐 교육 과정에서 뭐 교육 특별한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해부 행위, 실험 행위 그리고 또 무등록된 인가 행위 뭐 아니면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뭐 조금 더 스페시픽하게 해서 미성년자가 뭐 동물 뭐 해부를 할 수 없다 아예 규정을 할 수 있게 그렇게 금지한다라는 그런 방향으로 개정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의 또 이제 보론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또 이 3장에서 동물 실험에 대한 장에서 관련 아까 뭐 사교육 이제 방과후 교육 집단에 대한 등록 그다음에 등록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관리 사후 관리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어떤 해부 무분별한 해부를 금지할 수 있는 그리고 등록 취소까지 할 수 있는 행정상의 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과징금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조금 더 후에 과태료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을 해서 충분히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조금만 좀 정리를 해보자면 그 동물보호법 제3장 24조 3호에 네. 3호를 새로 이렇게 신설해서 그 개정을 해서 미성년자를 명시하거나 네. 그것도 처벌 규정 같은 거에서 사설업체 같은 거 처벌 규정 같은 거 추가도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죠. 사설업체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법인이겠죠. 법인이기 때문에 이제 뭐 형법에서는 양벌 규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인이 위반을 했을 때 그 대표에게도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그 처벌이 지금은 금지 규정에 따른 50만 원 과태료 50만 네. 원 그 정도 과태료 사실 이거는 그 처벌 규정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법적 개정. 지금 이제 1, 2호 같이 유기견에 대한 실험만을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뭐 입법 뭐 법률적으로도 이제 충분히 뭐 이제 쭉 해서 뭐 처벌하고 뭐 벌칙하고 이제 쭉 돼 있는데 뭐 24조 3호 위반 시에는 뭐 50만 원이 아니라 뭐 그 학대에 준하는 행위로 봐서 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런 식으로 또 하는 것도 뭐 그렇게 입법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게 미성년자를 명시해서 미성년자의 실험도 금지할 뿐 아니라 더구나 처벌까지도 좀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우리 그
법이 좀 개정 방향 그런 식으로 좀 잡는 게 좀 바람직할 것 같아요. 네, 그런 식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어떤 업체까지 지금 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까 뭐 교육부에서는 그거를 이제 뭐 배제시켰다고 하지만 사설 업체들을 또 관리 감독하고 아예 이렇게 제재를 갈 수 있는 그러니까 행정상 제재죠. 그거는 뭐 등록 취사라든가 인가 취소 그런 것들을 좀 영업 정지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을 또 강화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법률적인 개정을 통해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거의 다 저희 방향까지는 어느 정도 이렇게 저희가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좀 이렇게 지금 느낀 건 이제 사실 그 말씀 팀장님께서도 말씀해주고 말씀해주시고 좀 이제 우리도 이제 의식 변화가 예전과는 많이 달라서 진짜 문제는 어느 정도 이런 입법에 대한 사회적인 분위기도 무르익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도 서명운동을 실시한 지 거의 진짜 한 이틀 아니 10일 안에 갑자기 폭발적으로 이게 많은 분들이 서명해서 목표를 달성한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런 것들이 좀 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에쿠스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사건이 있어서 여론들이 SNS상이나 요즘은 이제 뭐 토론방 이런 것들이 많이 여론이 이렇게 돼서 그때도 이제 개정안이 들어가고 또 여기 국회에서도 나오셨지만 또 그쪽에서도 눈여겨보시고 카나나 동물단체에서도 많이 이제 도움을 주셔서 그래서 2013년에 개정이 획기적으로 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어느 정도 여론이 수렴됐을 때 이렇게 우리 폴리스 브릿지처럼 좀 의견을 모아서 뭐 국회라든가 실제로 개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금 이렇게 말 그대로 브릿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홍일학 국회 홍일학 의원님께서 동물복지 포럼 회원이셔서 이렇게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많은 의원이시면서 그 의원실에서 이렇게 송현영 부사관님 오셨는데 그때 한마디 좀 이제는 공은 거의 이제 국회 쪽으로 잘 받아주시면 좋겠는데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네. 가장 사실은 중요한 일단 이 미성년자들의 그 동물 해부 실습 뭐 이런 거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 의식을 가지고 이런 문제 제기가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지금이나마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회 차원에서 이제 이 개정 입법안을 내려면 우선 그 아까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동물보호법의 제 24조에 이제 그 근거 조항을 추가를 어떻게 해야 되며 그다음에 그 처벌 그 수준을 갖다가 이제 다른 나라들과 좀 비교를 해서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좀 명시화를 시켜주면 아무래도 이 좀 입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입법의 그 절차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러이러한 이제 문제 제기 내용을 이제 저희가 정리를 해서 이제 국회에도 입법조사처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런 문제 의식이 있으니 어떤 방향으로 개정을 해야 되고 또 처벌은 어떻게 해야 될 거라는 내용을 정리를 해서 조사처에 의뢰를 하면 그쪽에서 이제 유권 해석을 해서 정확하게 어떤 법의 어떤 조항을 어떻게 개정을 해야 되고 처벌 규정이 어떻다라는 내용까지가 다 담겨져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의원실에서 이제 그 다른 이제 의원실에 이제 공동 발의를 하게 되는데 그 공동 발의라는 거는 이제 다른 의원들도 그 해당 법안에 대해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동의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 이제 공동 대표 발의를 하게 되면 10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를 해주게 되면 이제 그걸 의안가에 제출을 해서 발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의안가에 발의를 하게 되면 이 동물보호법에 이제 만약에 개정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동물보호법을 그 관할하고 있는 해당 부처, 그러니까 농림축산식품부겠죠. 그쪽에 이제 해당 상임위에 넘어와서 그 해당 상임위에서 이제 그 법안 소위에서 이제 이 개정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이제 의원들과 또 정부 측의 입장을 또 얘기를 듣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통과가 되면 본회의를 거쳐서 이제 그 개정이 되게끔 이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이 좀 입법이 효과적으로 좀 추진될 수 있으려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좀 정확하게 어떤 수준에 어떻게 개정이 이루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용이 좀 더 이 구체화가 된다면 아무래도 좀 이 효율적으로 또 시간도 또 단축해서 이렇게
빨리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글쎄 뭐 이 개정안에 대해서 대부분의 이 그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좀 동의를 할 것이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지만 아까 또 말씀하셨다시피 또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그런 그 반대측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필요하다면 뭐 공청회도 한번 열어서 여기에 대해서 그 어떠한 뭐 찬성과 반대하는 측의 의견을 좀 듣고 거기에 또 의견을 또 정리해서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내용이 좀 정리가 돼서 이렇게 되면 그 저희 의원실에서도 좀 빨리 이 개정안이 좀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겠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그 개정이 필요성이 이게 문제 제기가 됐으니까 또 이 생명윤리라는 측면에서 이 부분을 좀 더 중점을 두고 이렇게 한다면 아무래도 좀 그 여러 사람들의 또 동의를 많이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진짜 이제 오늘 했던 내용들하고 좀 더 자료를 좀 더 보강하고 문서로화를 저희가 시켜서 저희 의원실께도 드리고 여러분께서 좀 더 설명을 계속 많이 해주시면 그것도 힘이 돼서 또 의원실에 전달되는 게 힘이 되기 때문에 좀 그래서 저희도 계속 좀 노력해서 빨리 최대한 빠른 내에 전달을 저희도 뭐 그 힘 좀 많이 뭐 저희 의원님께서도 이제 동물복지 포럼 회원이시고 해서 또 그 이 동물보호법의 개정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또 해당 부처하고도 이 의견도 한 번쯤은 이렇게 좀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 개정 의견에 대해서 뭐 해당 그 농림축산식품부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고 있는지도 좀 한번.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농림축산부뿐만 아니라 교육부까지도 또 같이 그것도 참고하도록 하고요. 사실 그 뭐 지금 최근에 그 농림부 산하의 그 방역관리팀 산하의 동물복지과 팀을 또 그 새로 신설을 했다는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교육부도 이제 좀 더 협의를 하고 이런 내용도 좀 이렇게 뭐 의견도 물어보고 해야 되겠지만 아마 그 농림축산식품부 같은 경우는 이런 동물복지 팀도 따로 이렇게 신설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또 그 문제 제기한 거에 대해서 아마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제기를 하면 아무래도 좀 더 그 동의도 해주고 또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개정안에 대해서 그 부처 차원에서도 어떻게 뭐 협력하고 이렇게 좀 버틸 수 있는 방안이 뭔지도 아마 좀 생각이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건 한번 좀 추후에 이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이제 좀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 지금까지는 민간 차원의 노력이었거든요. 근데 국회 차원의 노력을 해주시기 위해서 저희가 좀 저희도 계속 많은 분들 설명해 주셨으니까 계속 저희도 계속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단 끝으로 저희는 신선 다 끝나고 혹시 질의응답인데 혹시 저기 늦게 참가 오신 혹시 질문 같은 거 있으세요? 궁금하신 거? 미성년자의 그런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실험 외에도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업체나 다른 대학교나 그런 교육기관들에 대한 규제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동물보호법 3조쯤에 있습니다. 3조에 쉽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24조에 보면 동물 실험 금지 이렇게 돼 있고요. 누구든지 여기서 누구든지라고 하면 뭐 아까 말씀드린 뭐 단순히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anyone 누구든지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돼서 뭐 유실 유기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그 장애인 보조견들 사람이나 국가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한 동물로서 동물을 하는 실험을 할 수 없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 23조의 원칙 규정이 있습니다. 원칙 규정은
동물 실험은 뭐 복지와 존엄을 고려해서 실시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고, 동물 실험은 실험에 사용하는 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사용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가 시행하려면 필요한 최소의 몸을 사용한다. 뭐 고통이 수반되는 실험은 감각 능력이 낮은 동물을 사용해야 된다. 죄송합니다. 뭐 진통 마취제를 사용해 적절한 조치해야 된다. 뭐 실험 환자는 뭐 끝난 후 지체 없이 동물을 검사하고 뭐 가능한 한 빨리 고통을 주지 않은 방법으로 이제 안락사나 뭐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6호에 이제 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에서 고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임 규정이라는 건데요. 이 법에서 다 세세하게 다룰 수 없으니까 그 세부적으로 고시에 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고시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또 구체적으로 그런 인가를 받아야 되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실험용 쥐라든가 이런 것도 어떻게 세부적으로 또 인가 받아야 되는 그런 기준들이 이렇게 별표나 이렇게 표로 그런 범위라든지 좀 스페시픽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금지 규정이 되고요.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사전 업체 같은 거는 좀 저희가 법 개정 방향을 좀 더 거기를 좀 더 강화하는 방법을 좀 그것도 저희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말씀하신 우려하시는 부분대로 사설 업체도 좀 더 관리를 강화하자라고 저는 법 개정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혹시 또 다른 또 없으시면은 그럼 긴 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네. 아, 네. 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처벌은 사실은 이제 저희도 이제 뭐 이거는 처벌하면 이제 걸릴 수도 그렇죠. 있지만 그렇죠. 사실은 처벌이 목적은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제 이걸 금지하는 것이 예방. 지금 24조가 너무 부족해요. 24조에서 금지하는 건 유기견에 대한 실험을 금지한다. 장애인 그렇죠. 그 수준이기 때문에 원칙적 금지가 아니라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그걸 아쉬워하는 입장을 저희한테 보여준 적이 있고, 그래서 23조나 24조 쪽에 이제 원칙적으로는 금지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주면 자기네도 일하기가 오히려 쉽겠다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네. 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일선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선에서 오히려 이게 정확하게 금지가 되어 있지 않은 걸로 인해서 교육과정에서는 생명경식을 위해서 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잔여가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혼란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냥 이걸 명확하게 원칙적 금지라든지 말씀하신 것처럼 24조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금지하는 방향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오히려 처벌을 막 되게 강화하고 이런 거는 오히려 안 해도 제가 보기에는 교육에는 또 이제 막 그렇게 법을 어겨가면서 하시는 걸 선호하시진 않기 때문에 잘 이제 따라오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설명해 주셨지만 2011년도에 동물보호법의 동물 실험에 관한 내용이 이제 그때서야 들어갔고, 2015년에는 이제 작년 11월에는 화장품 병균 실험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법안이 통과가 돼서 이제 2년 후면 시행을 앞두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산업이나 아니면 대학교 같은 경우도 동물시험윤리위원회라는 걸 거쳐서 굉장히 규제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가 초등학교 그러니까 오히려 그걸 충격을 더 받을 수 있는 초등학생, 중학생,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이제 세세하게 법적으로 마련되지 않았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혼란을 좀 저는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변화들을 이제 또 이제 생물 일선 교사분들은 또 잘 못 접했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논의들이 워낙에 최근에 급속하게 발전을 하다 보니까 막상 또 과학이나 이제 생물을 지도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것들을 좀 낯설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어서 정말 교육계에서 뭐 자율 연수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또 전달하고 또 법적으로는 혼란을 좀 줄여주고 그렇게 하는 방향이 또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더불어서 이제 뭐 스위스,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은 아예 중고교생들의 동물의 부실습을 금지하고 영국은 대학생까지도 금지를 해요. 왜냐면 이제 이 대학원이 되고 훨씬 더 이제 엄격한 동물 실험의 어떤 필요성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고 정확한 어떤 연구의 목적이 필요한 그런 대학원 연구 과정이 돼서야 동물 실험을 하게 되지, 그 이전에 이제 해부 실습 같은 거를 대학생까지도 연구 금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해부 실습을 위한 해부 실습도 금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걸 참고해서 입법조사처에서 좀 좋은 의견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여기까지 그러면 저희가 또 하실 말씀 없으시면 여기까지. 저희도 노력하겠지만 계속 저희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국회에서만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최대한 빨리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오랜 시간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희